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근길에 눈이 펑펑 내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수도권이랑 강원도까지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출근길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저도 내일 좀 일찍 나가봐야 되는데 운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음. 근데 사실상 오늘 첫눈인데 우리가 참 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눈이 오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이 찌들다 보니까 출근 생각하고 사실 첫눈이 내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첫눈을 밟는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눈이 오면 교통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갔죠? 오늘 첫 번째 주제 1번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흘 연속 정의로운 통합 내란 청산을 못 박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어요. 오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오늘도 어제 사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건 또 이 정치 타짜들만 느낄 수 있는, 이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구나. 사실 12월 3일 내란 1주년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 또 나올지는 몰랐는데,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의로운 통합 내란 청산을 못 박았다. 이거 오늘 헤드라인에 전부 여러분들 쏠린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이 뉴스의 이면에 대통령실의 의중은 제가 파악 분석을 하면 첫 번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이나 사법부가 내란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칫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여론에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못 박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밀어붙여라. 의중입니다, 이거. 왜 그러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힘이 제일 셀 때인데 여기저기서 뭐 민주당 안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유튜브나 어떤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신중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딴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삐그덕거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사흘 연속 정의로운 통합은 내란 청산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패널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가갖고 이거는 뭐 민주당 법사위나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이 이런데 가갖고 딱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행간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법사위 통과 설치법의 속도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힘을 실어준 것이다. 즉 정청래 대표 그리고 법사위 현재 민주당의 내란 전담부 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게 첫 번째 행간이고 두 번째 행간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정치권의 중심에 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문진석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보낸 인사청탁 문자가 굉장히 파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원래는 대통령이 지금 정치권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정의로운 통합 내란 청산을 못 받으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속도전에 힘을 실어준 것은 또 다른 이슈. 만약에 오늘 이 수석 보좌관 회의가 뭐였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남국 비서관이 참석하는 보좌관 회의인데 사직서를 김남국 비서관이 제출을 하고 즉각 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라는 것은 경질했다는 거예요. 경질했다는 겁니다. 경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통령이 더 이상 논란의 확산을 차단을 하고 대통령이 내란 전담대판부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은 나서서 대통령 의중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질질 시간을 끌거나 그러면요 또다시 잠잠했던 국정감사기관의 김현지 실세론이라는 것들이 다시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논란을 차단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서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요즘 그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짚어드렸잖아요. 고환율 문제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이다라고 하면서 담합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김남국 비서관이 사실상 스스로 사의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은 즉각 수리를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죠. 김남국 변호사 때부터 알았으니까 변호사, 의원, 지금은 뭐 청와대 비서관 있지만 정말로 이 요즘 세대에 보기 힘든 바른 청년이고 그렇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7인의 멤버인 문진석이가 저런 인사청탁 문자를 김남국 비서관에게 보내도 공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성공을 위한다 그러면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았어야 돼요. 근데 모두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정치의 이면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문진석은 7인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7인회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권을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적인 동지들이죠. 대표적인 게 정성호, 김남국, 그 다음에 김병 누구죠? 뭐 어디야 저기 그 성남에 나갔다가 떨어지신 분 지금 청와대 저기 용사 대통령실에 김병진인가? 그 누구죠? 김병욱,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그다음에 문진석, 김남국 뭐 이렇게 한 7인 7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7인이면 제 인격 아니야. 7인이면 여러분들 왜 그러면 자기가 직접 김현지나 지가 7인회의 멤버라며 지가 7인회 멤버라며 그러면 왜 지가 직접 강훈식이나 김현지한테 왜 직접 다이렉트로 문자를 못 보냈을까를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응? 최강욱이 왜 나와 지금? 아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7인인데 그 멤버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도 문자 뭐 청탁을 못하고 김현지 비서관에게도 청탁을 못하고 왜 김남국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럴까요? 응?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왜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 7인회의 멤버가 아닌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자기 측근들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강훈식 비서실장은 자기 과거에 7인회니 자기 정치권에서 대통령으로 대망론을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씨가 막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누가 봐도 찔러도 피가 한 방울 안 나오는 냉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어떻게 여기까지 구설수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응? 김현지도 이런 이상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 잘릴 거 뻔하니까 거절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네 하는 김남국 막내 7인의 막내에게 문자 보내갖고 이거 좀 전해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 맞지 않아요? 자기가 7인의 멤버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 성격 아니까 욕 뒤지게 먹을 거 아니까 강훈식한테도 청탁 못하고 김현지한테도 못하고 만만한 김남국한테 한 거죠. 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남국은 사실상 스스로가 이 김남국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미련 없이 사의를 하고 나가. 문진석이 진짜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김남국 중대 선배라고 하면서 그것도 기자들 뻔히 본회의장 위에서 망원렌즈로 땡기는 거 알고 있으면서 본회의장에서 김남국한테 인사청탁한 걸 걸리고는 앉아있고 지는 공개 사과로 끝입니까? 안 그래요? 김남국이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까? 문진석이 먼저 문자 보냈습니까? 당연히 김남국 입장에서는 문진석이 지 중대 선배이자 출연의 정치적 선배니까 이런 문자가 오면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당직 사퇴해야죠.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정권 말미에 터졌으면 국정농단이 돼요. 이게 다행히 정권 초반에 터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카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집권 4년 차나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요 친명 패권주의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당내 분란이 나는 문제예요. 응?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김남국은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경질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문진석 물러나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당무 개입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남국은 대통령실 소속이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스스로 사표를 내니까 자이든 타이든 바로 사표를 수리해 갖고 죄를 물으면 되는 겁니다. 문진석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사과 한번 공개 사과하고 끝. 누가 문제를 일으켰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게 집권 초기에 터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처음이었을까요? 응?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처음이었을 거 같냐고. 걸린 게 이게 처음이죠.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걸리지나 말든가. 사람들 저도 민주당 지지자고 알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결국은 얘네들이 친명 패권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팔아갖고 지네가 모든 이게 여러분들 공직자 자리도 아니잖아요 사실. 응?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응?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소극적이냐? 정청래 대표가 문진석을 여러분들 사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 갈라치기 새끼들이나 저 새끼들이 정청래 친명을 제거한다라는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은 이런 싸움이 싫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문진석 책임지고 자리 그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 나가라고 하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정청래 친명 제거 연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야?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고 지가 7인회 멤버라고 하면 그냥 스스로가 당직 물러나고 조용히 깨갱하고 있어야죠.
응? 원내대표가 잘라도 똑같은 얘기를 듣죠. 안 그래요? 당직 인사는 임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임명은 뭐 김병기가 요구를 해갖고 했지만 당대표 권한이에요. 응? 제가 이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예전 민주당 안에 이 권력 싸움이나 이런 것들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말 안 해요. 응? 김남국 의원은 사람이 좋아갖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무슨 영화 상영이나 이런 거 있으면요, 얘는 만인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저 갈라치기 똥파리 새끼들한테도 연락해갖고 영화 상영한다 그러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하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안 가요. 응? 뭐 예전에 여러분들 뭐 대통령 참여하는 무슨 영화 상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좋다고 하바리 새끼들 지네만 초대받은 줄 아는데, 우리는 그런데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응? 우리는 그런데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응? 이거는 문진석이가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충남지사 노리고 있다. 뭘 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김병기도 문진석이가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했지만 김병기가 문진석을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김병기가 문진석을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김병기는 사실상 자기네가 개국공신이라고 생각해요. 7인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 방송을 보니까 김병기가 잘라야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제 말 이해가세요? 7인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의 최정예 부대인데, 김병기가 아무리 원내대표고 원내 수석 부대표라 그래도 김병기가 사퇴시키지 못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당연히 문진석이가 자기가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지 입으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라고 떠드는데, 자기 사과는 하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쪽 전추청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저쪽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왜 설치 안 하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특별감찰관 제도를 2015년 이후에 설치 안 하냐?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제도,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하면 대통령과 친족, 거기에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자들을 전부 특별감찰관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특별감찰관은 독립적이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들 문진석이랑 김남국 정도면 같은 7인회고, 뭐 이 정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면 처신을 똑바로 해야죠. 응? 이런 차라리 전화로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서로 믿는 사이면 전화로 하면 녹취가 나갈 일은 없잖아요. 이런 거를 디지털 증거로 문자로 남기는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 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차라리 그렇게 편한 동생이고 그러면 전화해갖고 남구가 나 이거 이런 사람인데, 예 형님, 자기네들끼리 무슨 일인 거를 녹취로 밖에 나갈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주접 떨고 문자로, 그것도 대포 카메라에 걸려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2015년 16년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진짜 저희 그때 우리 선배들이랑 국회 본관 가면 진짜 이만한 망원 렌즈 가져갖고 다 땡겨서 봤었어요.
진짜 다 보여요. 다 걸려요. 걔네들은 요러고 있으면 안 보일 줄 알죠. 옆에서 잡아요. 옆에서. 응? 아유, 난 진짜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이게 지금 완전 내란 1주, 진짜 여러분 타이밍도 보세요. 12월 3일이에요. 내란 1주년이면 자네들 끽소리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란 1주년 때 인사청탁을 걸리는 놈입니다. 응? 안 그래요? 내란 1주년 때 인사청탁 걸려갖고 내란 완전 국힘당 깨게 갈 거를 소생시켜준 거예요. 응? 그렇잖아. 이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 통과될 때 걸린 거 아니에요. 내란 1주년이면 저것들이 얼마나 수세에 몰리고 사과하냐 안 하냐 이거 갖고 싸우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청탁 문자 파문으로 법사위에서도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김남국 사퇴하고 문진석 사퇴한다 그래가 안 하고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쟤네 목표가 뭡니까? 김현지예요. 쟤네는 결국은 김현지로 올라가는 다른 또다시 공방거리가 남긴 거예요. 이건 한심해요. 한심해. 예? 제가 보면 이런 거 여기저기서 걸리고 이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정청래 대표가 문진석을 자를 수가 있어요? 못 잘라. 그러니까 구두 경고한 거야. 응? 그렇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문진석 잘랐다가는 또 친명 제거한다고 연병들을 떠밀다. 정청래 대표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문진석이 아니라 딴 사람이 그랬으면요 장경태 자기 사람한테는 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경태 억울하지만 억울해 보여도 바로 윤리 감사 넣어버리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휴 진짜 제가 어제 쉴드 불가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쉴드 불가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빨리 문진석이가 거취 표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친명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는, 그러니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가 뭐라고? 지가 버티고 있어야지 내년에 자기 지지해주는 여기저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한테 지원 받아갖고 내년 충남 도지사 나가려고 까부는 거죠 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김남국 사태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문진석 거기에 김현지 그 다음에 저것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국정농단이라고 벌써 연병들을 떨잖아요. 등신들이에요. 뭐 최순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김현지의 국정농단이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이나 김건희는 직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직책이 없잖아요. 근데 김현지는 여러분들 직책이 있잖아요. 김현지는 직책이 있는 사람은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은 될 수 있어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권한이 없는 자들이 국정의 논의에 참여하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잖아요. 응? 아휴, 제가 일부러 김남국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한심해갖고. 이거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문진석이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김남국 사표 수리 바로 해버리는 건 뭐죠? 문진석 너도 나가라는 소리예요. 근데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안 그래요? 대통령실이 바보입니까? 먼저 문자 보낸 놈은 문진석이고 대답을 형 동생 하면서 편하게 한 건 김남국이지만 너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질했잖아. 그러면 문진석 너도 책임져라라는 말은 못하죠. 당무 개입이 되니까. 김남국을 7일 내에서 바로 경질시켜버리면 문진석이 너도 책임을 지어라는 거예요. 버티잖아요. 응?
하필 내란 날에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응? 아휴, 내가 한심해갖고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어떤 또라이 새끼들이 민주당의 1인 1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었어요? 이게 뭐야? 민주당의 1인 1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2표의 효력을 정지시켜라. 이거 수박들이 한 거예요? 기각됐습니다. 기각. 이거 누가 그런 거야? 하바리 새끼들이 한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면 얘네들은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 야, 하바리들이 한 거예요? 기각시켰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법원은 당연히 기각이에요. 이유는 뭐냐?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최대한 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진짜 정당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이거는 정당의 자율성, 니네가 1인 1표제를 하든 당원 100을 하든 그건 니네 마음이다. 그건 니네 정당의 그 시스템과 니네 정당의 정체성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청래 대표 1인 1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냥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하바리들이 한 거예요? 하바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러죠. 아유, 한심한 것들 진짜. 그다음에 김건희 얘기 좀 합시다. 이따가 그건 제가 민주당 얘기 따로 심층구선 맨 마지막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 입장이나 현재 상황 5일날 중앙위 투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여러분들 김건희가 15년 뭐 구형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왜 이거밖에 안 받았냐라고 많이 분노를 했죠. 김건희가 오늘 특검 수사에도 불출석하고 뭐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15년 구형하니까 이런 식으로 헛웃음 짓고 그러는데, 저는 어제 김건희가 최후 변론에서 최후 진술에서 이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뭐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억울할 수 있죠. 지 입장에선, 주관적인 입장에선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자기가 가진 역할과 자기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자기는 뭐 탬버린 선수고 그런데 자기가 뭐 인사에 개입하고 그래서 뭐 잘못은 많은 것 같다. 뭐 이건 뭐 그렇다 치자. 저는 이게 제일 기분 나빴어요.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신뢰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나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가 너 때문에 신뢰를 끼쳤다고, 지가 무슨 왕 뭐 이런 권력자 같이 저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끼쳐서, 나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딴년한테 우리가 무슨, 너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인간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우리에게 큰 신뢰를 끼쳐. 나는 이런 말이, 지가 스스로가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국민들에게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신뢰를 끼쳐. 너로 인해 국민들이 다시 깨어난 거지. 너로 인해서 5년 갈 정권 3년 간 게 어디냐.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특검이나 이 내란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최종 보스는 김건희예요. 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는 끝까지 수사해야 돼요. 지금 저는 특검 수사 반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내란 개연성만 여기저기서 그냥 불만 지피고 있지,
김건희 내란에 관여된 혐의는 여기저기서 다 나오잖아요. 응? 12월 2일, 12월 3일 조태영 국정원장과 통화를 하고 그 엄중한 날, 응? 지 피부과 성형외과 일부로 가서 알리바이 만들고, 응? 이런 것들만 봐도 지가 최종 보스예요. 저는 얘는 이대로 무슨 징역 15년 맞았다, 뭐 장치자금법 위반과 뭐 여러 뭐죠? 시장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11년 4년 맞아갖고 15년 맞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김건희는 그냥 내란이에요. 내란의 핵심이고 내란의 주동자였어요. 특검이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결론을 못 짓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내란 특검에 김건희가 절대 출석 안 하잖아요. 불러도 안 가잖아요. 응? 김건희가 지 특검이나 이런 데는 가도 내란 특검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거를 좀 끝까지 좀 수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잊고 있었는데 띠지분실 사건과 쿠팡 외압 사건 있죠. 어미준이랑 지금 문진석 검사가 양심 고백했던 이 사건에 우리가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 갖고 지금 안건섭 특검보가 지금 임명이 됐잖아요. 오늘 안건섭 특검이 특검보 2명을 여러분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김기욱, 권도영 변호사인데 신임 특검보는 김기욱 변호사는 누구냐면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판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김도영 변호사는 지금 그러니까 로스쿨 1기생이에요. 1기생인데 경찰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 출신을 쓰지 않았고 경찰청 경력 변호사 특채 2기로 경찰에 몸담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나? LKB에 있었어요. 이 LKB는 믿을 만한데요. 이거 누구냐면 이광범 변호사의 약자가 LKB예요. 이광범 변호사는 예전에 공수처장 후보였었어요. LKB는 이광범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였기도 하고, 그래서 특검은 마음에 안 들지만 특검보 2명은 괜찮게 뽑은 것 같은데, 이것도 딴 거 아닙니다. 띠지 분실 사건이랑 쿠팡 외압 사건은 딴 거 없어요. 검사 몇 명 구속시키냐가 실적이에요. 이 사건이 사실 쉽지가 않은 사건이에요. 사건은 쉬운데 구속을 시키려면 검사를 구속시켜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안건섭 변호사가 과연, 당연히 어미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당시에 뻣뻣했던 최재형인가? 그런 애들 과연 기소를 할 것인가?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사건은 간단해요. 근데 검사를 잡는 일입니다. 몇 명의 검사를 잡나? 그게 관건이에요. 박상용이나 최재현이었나요? 최재혁이었나요? 어미준 이런 애들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띠지 분실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에 검찰 사무관들 있죠, 수사관들 위중죄로 전부 기소할 수 있나? 그게 이 안건섭 상설특검의 성패는 검사를 잡을 수 있냐의 성패가 달린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물수처죠. 공수처장은 오히려 특검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심지어 공수처 내부에 친윤 검사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지금 공수처가 뒤늦게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어요. 늦은 감이 한참 있죠. 하지만 이 공수처가 여러분들 제대로 이거 공수처가 뒤늦게라도 움직이는 이유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과거에는
경무관급 이상 그리고 대법원장, 판사, 검사들에 대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공수처법이 어제 다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경무관급 이상의 공직자들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전현희 의원님을 표적 감사한 거는 유병호죠. 지금 유병호 지금 감사원 TF에서 유병호 과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모든 감사를 감사하고 있죠. 감사원 TF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공수처가 먼저 친 거예요. 어제는 공수처를 위해서 민주당이나 이런 개정안을 발의해 줬잖아요. 공수처는 이번에 유병호 잡냐 안 잡냐만 보면 됩니다. 전현희 표적감사는 최재 감사원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세는 타이거파였던 유병호입니다. 유병호를 소환해 갖고 기소를 하고 하는지 봐야 돼요. 이건 끝까지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하고 아니 요거 저거만 특별재판부 얘기만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오늘 사흘 연속 내란 청산을 외치면서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도 내란 청산을 외치면서 강하게 사흘 연속 이례적으로 내란 청산의 단호함을 내주셨죠. 그러면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본회의에 빨리 상정해서 통과시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라고 하는 인간들 있죠. 여러분, 나는 이런 뉴스가 제일 웃깁니다. 판사들이 반대는 할 수 있어요. 왜? 지네 기득권이니까. 지네 권리를 뺏기는 거니까. 그렇죠? 지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판사하는 거는 지네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현 사법부 체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건 누가 봐도 자기네들이 자초한 것이죠. 지금 조이델에서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란 심판에 가장 방해를 하는 게 현재의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은 특검도 필요하지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법조계는 당연히 반대하죠. 전부 지네들 선후배 관계고 판사 출신들 변호사하고 앉아있고 검사 출신들 변호사하고 지네들 전부 법조계에서 특정 인물의 별도 재판부 선진 사법국가에서 전례 없다. 선진 사법국가에서는 특별재판부 뭐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똑똑하신 양반들, 선진 사법국가에서 내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나? 이건 예외적인 거잖아. 제 말 맞지 않아요? 니들이 법조인들이 말하는 별도의 재판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윤석열 또는 김건희에 대한 특별재판부가 선진 사법국가에서는 없다. 어느 선진 사법국가에서 미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프랑스에서 자국민에게 국회를 장악하고 총칼을 들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눕니까? 대한민국 선진 사법국가에서 전례가 없는 특정 인물 말 잘했어요. 특별재판부는 선진 사법국가에서 전례가 없다. 법조계에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죠. 대한민국 국가는 선진국이지만 사법부는 후진국이라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제 말 맞죠? 응? 우리나라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이 사법 시스템은 후진국보다도 못한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 재판부가 필요한 것이죠. 응? 어디서 똑같이 견주어갖고 헛소리를 합니까?
어느 선진 국가가 친일 쿠데타로 일어나고 공수부대를 출동시켜갖고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로 겨눕니까? 그런 나라 있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G7에서 그런 나라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대한민국 그만큼 사법 시스템이 후진적인지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원조 친명이라는 김영진이가 법사위가 강경 행보에 한 번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애들 진짜 좀 주둥아리 좀 닥치고 있으면 안 돼요? 김영진이가 말만 하면요 원조 친명 하면서 대통령은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새끼들이 원조 친명이 아니라 반명이에요 반명. 응? 제 말 맞지 않아요? 이런 인간들이 반명이에요. 대통령이 오히려 내란 재판부 힘 실어주고 왜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냐고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조 친명이라는 인간들이 법사위가 강경 행보에 한 번 더 토론해야 되고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된다. 진짜 권력이 무너지는 거를 보면요 이재명만 외치는 저 하바리들이 결국은 대통령 지지자들을 분란시켜 갖고 지지율을 깎아먹고 아내를 갈라치게 하고 지금 이게 3년 전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수박 청산할 때까지는 좋았죠. 그쵸? 민주당에서 이낙연 파나 이 수박 새끼들 쫓아낼 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먹혔죠. 근데 지네가 이제 권력을 잡아보니까 그 권력에 취해서 지네가 지금 여기저기서 친목질과 여기저기서 진짜 패권을 휘두르는 게 대표적인 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지원을 받아갖고 이번 22대 국회에 당선된 더민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더민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처음에 여러분들 모이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원외위원장 협의회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로 발전을 하고 이 더민주 원외위원장들이 당선이 돼갖고 올라간 거죠. 그렇잖아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원외 당협위원장이 협회가 배지 없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수박들 척결하고 공천권을 받아갖고 초선을 달았죠. 그 초선을 단 애들이 더민초가 된 거예요. 그럼 아직 배지를 못 따는 애들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민초의 고향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응? 더민초에 당연히 훌륭한 의원들 많죠. 근데 일부들이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마치 대세라고 생각을 해갖고 오바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더민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민초에서 여러분들 김현정 대변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의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되게 훌륭하고 이 내란 청산과 1등 공신인 분들이 거의 90%예요. 그 더민초 중에서 아직도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왜 그러면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다음 이 더민초가 재선될 때 얘네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뭐죠? 얘네들이 초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고 당겨주고 그래갖고 지네들이 4선 3선 2선 계속 더민주 전국혁신회는 원외위원장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해산했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해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작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사실 해체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계속 터질 거예요. 결국은 친명 패권주의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질 겁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 성공 좀 시키려 그러면 좀 자기를 좀 내려놓고 그런 거 못하나? 어? 안 그래요? 그냥 좀 권력과 좀 동떨어져서 좀 멀리 있을 수 없나? 나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누구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면 내가 저 자리에 얼씬거리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진짜 옳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사무총장이 누구였냐면 김현정 대변인이었어요. 근데 김현정 대변인이 원내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원내당의 위원장 자리를 이어받아서 남영희가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네, 우리 2부에는 왜 정청래인가,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 뭐 김동연이가 1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국힘당 얘기랑 민주당 지방선거 얘기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정청래 대표랑 안 지가 한 저도 한 15년 이상 됐어요. 거의 15년 넘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정청래 대표를 믿냐면, 김어준 총수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들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지고 어떤 사안에서 그러는데, 정청래는 항상 지지자들 마음을 읽고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왔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참 안타까웠어요. 본인 이로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정청래는 혼자 강경파라는 소리를 늘 입에 주위에서 달고 다니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 17대에 들어왔지만 그때도 비주류였어요. 친노라고는 불렸지만 친노에서 비주류, 친문이라고 불렸지만 친문에서 비주류.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정청래가 친문의 주류였으면 김종인에게 컷오프 탈락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를 믿는 이유가 뭐냐, 정청래는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지 않았어요. 늘 눈물은 자기가 흘리더라도, 자기가 총대를 메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당원들을 위해서 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현장 국회의원이었어요. 현직일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배지가 없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요 어쩔 때 되게 바보 같아요. 정청래가 정말로 지금 정청래 사퇴를 외치는 이 하바리 새끼들, 이런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뭐 칼을 꼽는다 연병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청래는 친문으로 불렸던 정치인이에요. 근데 당원들이 친노 친문의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친명이 됐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대세론을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어떻게 행동했죠? 자기가 친문이라고 불렸지만 친문 의원 박광원을 날린 사람입니다.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2023년 9월 21일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2023년 9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때, 그때 수박들이 아싸 외치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정청래 대표 원내 총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박강원 내가 원내대표인데 나 사퇴하겠다, 원내 총사퇴하자 라고 하니까 정청래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사퇴해라, 난 사퇴 안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정광석과 같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걸 막고 바로 홍익표를 임명을 했던 거죠. 진짜 생각해봐요. 정청래 대표가 진짜 반명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칼을 꽂고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박광원이가 사퇴할 때 정청래도 같이 사퇴하자고 하면서 최고위원 5명 이상만 사퇴했으면 끝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위, 그럼 비대위는 저쪽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명 정치인이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친명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물갈이를 해서 22대는 주류였지만 21대까지는 친명 정치인들이 친문 정치인들에게 의석수나 대의원 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가 안 됐어요. 그건 당원들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박광원 사퇴한다 그러길래 빨리 사퇴하라고 종용아. 왜 그러면 박광원이가 그때 버텼으면요. 박광원이가 버텼으면 22대 공천에서 여러분들 수박 정리 못했어요. 제 말 맞죠? 그때 박광원이가 사퇴 안 하고 버텼으면요. 22대 총선에서 원내대표가 끝까지 당대표랑 맞서고 분란 일으켰으면 수박 정리 제대로 못했어요. 박광원이 사퇴를 받아낸 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요. 그걸 잊은 거예요? 박광원이가 걔네 수박들 작전이 박광원이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다 따라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가 그래 너 사퇴하라. 나 안 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당대표 역할, 원내대표 역할을 수석 최고위원이 하면서 당을 지켜갖고 다시 이재명 대통령 2기 체제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본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정청래가 반명이고 그랬으면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퇴하고 이재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물러났겠죠. 그때 이재명 대표님이 정청래 대표님에게 가장 신뢰가 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하바리 새끼들이 아무리 갈라치기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정청래 대표랑은 사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좋아요. 응? 저는 살다 정청래 수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정청래를 사퇴하라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그거예요. 박찬대 밀었는데 정청래가 됐으니까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현실을 몰라요. 저는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이 레임덕이 왔어요 지금. 너무 3년 전부터 열린민주당 이게 여러분들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그 싸움할 때 정청래 대표랑 김어준 총수랑 저랑 강력하게 더불어시민당을 밀었죠. 그때부터 지금 여러분들 정청래 까고 사퇴하라고 외치는 새끼들이 옛날에 열린민주당 그 열린충들 새끼들 소나무당에 왔다 갔다 했던 새끼들 다 그쪽 애들이에요. 눈에 보이죠? 이 하바리들이 전부 그 열린민주당 응원하고 그랬던 하바리 새끼들이 모여갖고 지금 그 당시에 정청래, 김어준 저 죽이려고 했던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찬대 정도면 박찬대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이제는 말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박찬대는 이번에 사실 당대표 선거에 나올 생각도 없었대요. 박찬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올 생각도 없었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밀었대요. 그래서 원래 박찬대 나온다는 소리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천 지역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박찬대를 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하바리 유튜버들이 싸그리 모여갖고 마치 박찬대가 대세인 척하면서 느닷없이 이게 진짜 여러분들 꼴불견이었던 게 정청래는 반명입니까? 둘 다 친명끼리 당대표 놓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저는 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싶었어요. 응? 그냥 지들이
여기저기서 하바리들 한 20명 모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어준 총수랑 저는요, 제가 김어준 총수랑 같은 레벨이라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총수는 메이저에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아니 김어준 총수가 인사청탁을 여태까지 한 번을 했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공천권을 휘둘렀습니까? 그냥 김어준 때문에 지들이 만들고 싶은 이 송가역의 세상, 이재명만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고 이재명만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부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죠. 이재명 시대에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 같은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퇴임 후에는 민주당이 존재하고 민주당이 지켜줘야만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 후에 굳건하게 민주당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민주는 절대 분열을 하거나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들이 응원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제1 타켓이 저였고, 그 이때다 싶어갖고 돈 탐사랑 붙어갖고 개총수를 죽여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3년 전에 얘기했죠. 저것들이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바로 그 다음은 김어준이다.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아마 제가 당하고 싸울 때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쓰러지지도 못하고 여기서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쓰러지면 그 다음은 김어준으로 간다. 결국은 김어준, 그 다음에 정청래, 결국은 이것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더불어시민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갖고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까? 시민들이 배지를 달았습니까? 그냥 민주당 대승하는데 일조를 하고 국힘당 소수정당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웠으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자기네가 밀었던 열민당이 잘 안되고 자기네가 밀었던 박찬대가 안되니까 그냥 지네가 현타가 오고, 우리는 하바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쟤네들 해도 안돼요. 왜 안되냐? 민주당 당원들이, 여러분들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이라는 제도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에 이만큼 강력한 당대표 나온 적 봤냐고. 정청래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 4번 달았지만, 정청래가 늘 배지 다는 4번의 국회의원 시절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강성 정치인이라는 소리 안 들은 적이 있나 보세요. 한 번이라도 정청래가 초선 때부터 강성 칙노, 재선 때도 강성 친문, 3선 때도 강성 친문, 4선 때 강성 친명, 늘 정청래는 강성이는 말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정청래가 수박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칼 꽂는다고? 연병들 해라, 연병들. 왜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찐문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게 하고, 왜 정치는 계속 이 역사는 반복되고, 이런 나쁜 놈들이 생겨나갖고 거기에 자극받아갖고 문재인이 제일 나쁜 놈. 지금 민주당의 그 하바리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요, 윤석열보다 문재인을 더 싫어합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더불어시민당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저를 그 당시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인간들이 2020년 2020년 총선 전에 내가 당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더불어시민당은 이라는 어떤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어떤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중앙일보, 조선일보, 조중동이 예상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개국당을 만든다고 했어요. 내 의사, 나랑 인터뷰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개국당을 만들면 12석을 가져갈 거래요.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시사타파 개총수라고 불리는 자가
창당 준비를 한다. 그게 개국당이 진짜 그게 기사에 있었어요. 진짜 그게 기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국당을 만들고 예상 왜 그러면 그때 총 촛불 집회가 거의 끝날 1차부터 15차까지 한 1,000만 명이 왔다 갔어. 그 사람들이 표로 환사를 했더니 시민 주도의 정당이 12석을 가져간다 그랬었어요. 지네들끼리. 그냥 내가 정당 창당한다 그러면서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나를 딱 타겟으로 잡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랑 정청래 대표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 머리 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저랑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가장 절박했던 것은 국힘당을 100석 이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하려고 그랬죠. 그때는 지금이야 여러분들 말대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지만 그때는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선거법이 통과됐죠. 기억나시죠? 선거법이 통과가 돼 갖고 이 비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개국당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들을 막 찌라시에 돌았어요. 찌라시에 내가 12석을 먹고 민주당이 뭐 7석을 가져가 갖고 비례대표 30석 중에서 민주진영이 20석을 가져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김어준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랑 시민을 위하여라는 것들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참석을 했죠. 시민으로서 참석을 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그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이 사무총장하고 다 신비님이 사무총장하고 다 일하고 그랬을 때 근처도 안 갔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왜 저랑 안 맞냐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남을 속여야 돼요. 뻔뻔해져야 돼요. 근데 저는요. 표정이 그렇게 싫으면 싫은 티가 나고요. 좋으면 좋은 티가 나고 저는 그런 거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저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무슨 개국당 막 사람들이 개국당 뭐 지지율 뭐 10몇 프로 뭐 이렇게까지 막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거를 민주당 안에서 저한테 그걸 진짜 창당 작업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저는 정당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만들 줄도 모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된 거였어요. 누구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당을 만들자라고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정청래는 늘 민주당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정청 의원 중에 왜 정청래를 꼽냐면요. 정청래는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되게 답답했어요. 속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김종인한테 컷오프 당해갖고 나랑 진짜 한 달 동안 전세버스 타면서 진짜 속상하지만 속상하지 않은 척하는 그 얼굴들을 제가 못 받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형님은 참 속도 없다고. 응? 본인은 정작 컷오프 당해놓고 남들 당선시키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뽑아달라고 그러고 싶냐? 내가 그랬거든요. 왜 그때 정청래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녔냐면 그 당시에 한창 MBN에서 정치 프로그램 썰전같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정청래 대 정두원 이렇게 나왔던 거. 그래갖고 지방 가면 정청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로. 정청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갖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방 가면 다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다 알아봤어요.
응? 그래서 저랑 다니고, 저는 사실 저도 약간 삐딱선이 있는 사람이라서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없어요. 저는 항상 정청래 대표랑 가장 친하면서 형 동생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것은 정청래가 배지 안 달 때였어요. 정청래가 배지 없을 때 같이 가장 동고동락했고, 국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분은 바쁜 사람이잖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는 항상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봉주 의원이 명파리 발언하다가 2등 달리다가 갑자기 7등으로 깎여 6등인가로 밀렸죠. 저도 좀 바보 같아요. 아니 정봉주가 남들이 다 욕하면, 아니 정봉주가 저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고 저게 죽을 일이냐 하면서, 저는 동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게 저는 동지라고 생각하지, 제가 비록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시민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나름 정의로운 상식과 정의를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저는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의 어떤 안위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대세에 따르겠죠. 저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저는 약간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대세에 따를 줄을 몰라요. 모든 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에 난리치고 하는 애들이 정봉주를 욕할 때, 내가 아는 정봉주는 민주당을 위해서 옥살이도 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팔이라는 발언이 오바하고 실수고 비난은 할 수 있지. 근데 엊그저께 낙검수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던 사람들, 정봉주를 달려라 정봉주 하면서 응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응?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할 때 바보같이 또 글을 쓰죠. 나라도 응원한다, 달려라 정봉주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씁니다. 그거 보신 분 있어요? 힘내라 정봉주 하면서 제 똘끼가 있어요. 제가 니들이 다 비판하면 저는 주류에 편승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때도 남들 다 욕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정봉주 떨어지게 하면 되죠. 그냥 저는 그때 그게 안 남아있죠. 3개월 이상 안 남아있죠. 저는 그냥 글 써요. 안 쓰는 게 사람들 지우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한테. 근데 왜 지워야 되냐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욕먹으면 되는 거고 구독자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정봉주가 잘못해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뭐 못 찾겠다. 하여튼 저도 시민 정치를 하고 여러분들과 울고 웃고 때로는 추위에 떨고 그런 어떤 생활을 거의 10여 년 했지만, 정청래도 진짜 바보 같아요. 바보 같으니까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얍삽하게 내 거 챙기고 요리조리 대세에 따르고 권력지향적으로 했으면 정청래는 진작에 원내대표하고 5선 6선 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예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중도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진짜 이재명을 지킨다고 하는 새끼들은 정작 민주당의 같은 동지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당대표를 끌어내리라고 하고, 이런 놈들이 어떻게 민주당에 마치 그게 전체의 목소리 같이 대변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사람들이 점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란 1년을 맞아서 추위에 떨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우리끼리 싸우려고 정권 교체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만 만들면 그게 끝인가요? 쟤네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제가 큰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민주당의 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보가 결국은 20년, 30년 집권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민주당을 응원하는 거는요. 이게 원래 민주당의 본진이에요. 본진. 여기가 본진인데 쟤네들은 목표가 우리보다 달라요. 쟤네들은 이재명만 대통령 만들면 자기네들 임무는 끝인 거예요. 넥스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쟤네들은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이제 척지는 사람들은 다 적을 만드는 거죠. 그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국뽕이 차오르고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워낙 개판을 치다 보니까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원망의 볼멘 소리들이 나와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적폐는 아니잖아요. 아예 문조털레라고 하면서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를 마치 우리 반민주 진영이라고 하면서 쟤네들은 무조건 욕을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저 반역자들, 저 계엄을 때렸던 국민을 한두 번 학살한 놈들도 아닌, 왜 저놈들이 앞에 있는데 자기네 당, 지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믿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단지 박찬대 자기네들이 밀어서 안 되니까 그냥 싫은 거죠. 친애가 싫은 거죠. 그냥. 걔네들은 왜 제가 저런 애들은 빨리 정리를 안 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시끄러워지냐면요. 쟤네들은 앞으로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네가 픽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반명몰이하고 전부 낙선 운동을 해요. 그럼 정치인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지네가 만약에 어느 지역구에 누구와 누구가 붙어. 근데 현실적으로 이 지역구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당선 확률이 더 높아. 그러면 쟤네들은 당선 확률은 본선에서 질 거 뻔하지만 이 사람을 자기네들이 픽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밀어요. 이게 공천이나 경선에는 당원들이 참여해갖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분노를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분노를 돈으로 자꾸 바꾸고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다른 방송 소재도 없고 이재명은 대통령 됐으니까 따라다닐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 안에다가 이렇게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나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꽂았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10여 년 동안 거의 2004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정청래를 보면서 그냥 정청래는 바보였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민석 국회의원도 민주당 들어오게 할 때 다 욕할 때 나 혼자 김민석 민주당 들어와야 된다. 그때도 저 욕 많이 먹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김민석 지금 총리 사무실도 없어갖고 영등포에 허름한 진짜 책상 2개 있는데 가갖고 우리 장비 갖고 가갖고 저랑 둘이 방송했었어요. 민주당 입당시키려고. 그때 제가 욕 많이 먹었죠. 노무현 대통령에게 칼 꽂았던 철새 김민석. 그때 제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봤을 때 그때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뒤에 그 전에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인가 그거였죠. 민주당이 여러분들 새정치민주연합인가 이거였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할 때는 이거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패배했던 이유가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지금 쓰지 못해갖고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지키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 대해 김민석 의원을 영입을 하고 그때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민석 후보님 그 당시에 좀 잘 됐으면 좋겠던 마음에 왜냐면 내가 알던 김민석이 아니더라고요. 18년 동안 정치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신중하고 그러나 스마트함은 잃지 않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중에 꼭 민주당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서초동 촛불 집회 때 김민석을 집중적으로 올립니다. 그분이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라서 연설은 끝내줍니다. 진짜로.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그 당시에 의원을 제가 여러분들 뭐 문바다 친문이다 이렇게 하지만 김민석은 친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민주당에 꼭 필요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부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부활을 하고 나서 국회에 입성을 하죠. 근데 저는 봐봐요. 저는 의원들에게 아낌없이 주어든 사람이고 저는 의원들에게 신세를 진 적이 없어서 검찰개혁하라고 보냈더니 검찰개혁에 검자도 꺼내지 않았고 저는 김민석을 거의 한 1년 반 동안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제가 공격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김민석 저 따위로 하려고 국회에 들어갔냐고 그러면서 아예 진짜 메시지도 끊고 차단하고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는 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정치 분석을 했죠. 왜 이재명은 김민석을 선택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컴플렉스를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김민석이에요. 운동권, 서울대, 친노, 친문 뭐 할 것 없이 민주당의 운동권 86의 선두, 서울대. 이재명 대통령의 컴플렉스를 가장 옆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김민석이었어요. 그게 정청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정봉주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엘리트, 그러니까 민주진보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김민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픽은 김민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하고 그러니까 우린 다시 또
잠깐 서운해더라도 다시 만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했던 분들 있죠. 성남시에서부터 진짜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남준이에요. 이 김남준 대변인은 제가 안 지가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이 김남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랑 동갑인가 그래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명석하고 언론을 잘 다룹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남준 대변인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이번에 김남준 대변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인천 계양에 누가 나갈까 뭐 자기네들이 설레발 치는데 인천 계양은 김남준이 나가요. 진짜로. 이번에 인천 계양은 김남준이 나가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갈라질 때 여러분들 보면요, 처음에 이낙연이나 처음에 저쪽 애들이 마치 걔네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전부 대변하는 줄 알고 뉴비씨나 그쪽에 붙어요 처음에. 그래서 뉴비씨에 처음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추미애, 정청래 추미애 딱 한 번 나갔다 오고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다음부터 안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민주당에,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치인들은 뉴비스에서 다 섭외를 해요. 마치 거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본진인 거냐, 본진이냐. 그랬더니 의원들이 한 번씩 갔다 오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다 거부를 하기 시작하죠. 다 거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방송에 거부를 하니까 정청래를 막 공격해요. 추미애를 막 공격해요. 지금 똑같죠. 지네가 섭외하고 싶고 지네 말대로 안 듣는 사람들은 다 공격하죠. 쟤네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네 말 잘 듣는 이현주나 김문수나 이런 애들은 막 빨아주죠.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박찬대, 이현주, 뭐 김문수, 지네들 이래라 이렇게 하라면 지네 전화 잘 받아주고 막 그럼 마치 지네가 국회의원이랑 전화 통화하면 뭐가 됐는 줄 알거든. 지네 말대로 움직이는 강듣구 뭐 이런 애들.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참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도 확장하고 인사도 좀 넓게 쓰려고 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딱 꼭 보면 그 옆에 있는 정치인들이 헛지랄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 7인회라고 떠드는 자들. 7인회 중에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정성호 장관이에요. 사실 정성호 장관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코드는 잘 맞잖아요. 응? 하여튼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었어요. 2020년 7인회 멤버 중에 한 명이 김병욱 의원이죠. 응? 김병욱 의원이 성남갑인가 그렇죠. 김병욱 의원님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대선 기획단에서 뭘 맡았냐면 하여튼 무슨 조직위원장인가를 맡았어요.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이에요. 김병욱 의원이 윤석열한테 0.73 질 때
조직위원장인가를 맡았던 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조직 부위원장으로 올라가 있는 거야. 김병욱 밑으로. 하고 죄송한데 이거 빨리 빼달라고. 저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저는 이런 거 안 줘도 열심히 한다고 알아서. 진짜로 내가 이름이 올라가갖고 나보러 뭘 다 보내라는 거야. 민주당의 그 당시에 지역 조직 부위원장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김병욱 직속으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대선 전에 나한테 뭐 인사 뭐 이렇게 막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대 난 이런 걸 안 한다고. 하여튼 김지호는 그냥 얘기 안 할게. 김지호는 그냥 얘기 안 할게. 김지호는 내가 지 보좌관 시절부터 뭐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애야. 근데 지난 총선 앞두고 좀 주접을 떨고 다니더라고.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 김지호가 찐명 호소인이잖아. 찐명 호소인. 김지호가 진짜 찐명이고 최측근이었으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겠지. 안 그래?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응? 내 말 맞잖아. 지 말대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면 대통령실 들어가 있겠지. 안 부르잖아. 응? 안 부르잖아. 하여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성남시장부터 모시고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근데 막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니까 너도 나도 물론 정치인들이 뺏지다는 게 꿈이지 않아. 좀 내가 아쉬운 게 그거야. 좀 자제할 줄도 알고 좀 진짜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내 걸 내려놓을 줄도 알고 멀리서 응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더 찐명이야 하면서 이 하바리 지지층들부터 해갖고 서로 자기네들이 이재명 파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분란이 나는 거예요. 분란이. 사실 이번에 문진석과 김남국 비서관의 문제도 이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이게 걸려서 그렇지 이게 안 걸려 이런 문자를 얼마나 많이 오고 가고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해요. 보면 여러분들만큼은 딴 사람도 아니고 저는 무조건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한 이유는 개파청산이었어요.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찐명이야? 아니야?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 사람의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고 찐명이야 아니야 이거 갖고 이 사람 더민주주의 전국혁신이야 아니야 이거 갖고 여러분들 공천의 기준이 돼요. 결국은 1대1 1인 1표제가 되면요 당대표한테 줄 쓸 필요도 없고 더민주 전국혁신에게 줄 쓸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정치 세력에게 줄 쓸 필요도 없는 민주당의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개파가 청산되는 거예요. 응? 근데 당원 갑질 걱정돼. 당원 갑질은 또 뭐야? 살다 당원 갑질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하여튼 제가 아는 정치인들 중에서 정청래 대표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론조사 보면서 제가 좀 웃었어요. 뭘 웃었냐? 김동연 재선가도 파란불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동연 재선가도 파란불. 뭐 1등 김동연 20.2, 추미애 13.2, 한동훈 10.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이게 오마이 기사예요.
나 이 기사 보고 이거 누가 썼나 봤어요. 바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김동연이는 김동연이는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김동연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못 되냐면요, 지금은 민주당 당원들이 전부 친명이에요. 90%가 친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당원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일부 하바리 새끼들 빼고. 뭘 보면, 선거를 볼 때 뭘 보면 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이가 지난 대선에서 몇 퍼센트 차이가 났나 보세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90% 얻고 김동연이가 한 4~5% 얻었죠. 김동연이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붙어서 자기가 4%, 5%밖에 못 얻은 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빠지고 친명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면 김동연이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돌리는 게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응? 왜 그러냐면 김동연이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김동연이가 경기도지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높죠. 근데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추미애가 13.2예요. 아마 민주당이 내년 경기도지사는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선거는 뭐 지금 뭐 판세 분석할 필요도 없고, 조정식과 추미애 이 두 정치인이 한 명은 경기도지사 나가고 한 명은 국회의장으로 나가요. 교통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정식과 추미애, 이분이 둘 중에 한 명은 경기도지사, 둘 중에 한 명은 국회의장이에요. 거기서 조정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식, 육선의 조정식 의원이 경기도지사 도전 가능성이 많아요. 추미애 대표도 나오고 싶어는 하겠죠. 근데 저는 추미애 대표는 오히려 국회의장을 지켜주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강단 있고 이런 분들은 저는 국회의장 자리가 더, 예전이야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추미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국회의장하고 다시 도지사나 그런 자리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여러분들에게, 그거만 관전 포인트로 뭐 추미애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음 민주당, 그러니까 내년 6월이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의장에 결국은 조정식, 추미애, 육선 의원 2명이 있잖아요. 누가 여기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장동혁이는 지금 고삐가 풀렸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장동혁이는 내년 지방선거 장동혁이가 못 치를 것 같아요. 제가 단언컨대 장동혁이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못 치를 것 같아요. 뭐 치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장동혁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북한 지령대로 공수처를 만들었대요. 북한 지령대로 공수처를 만들어 갖고 중국 간첩이 활개를 친대요. 그러면 공수처를 만든 건 서초동 촛불 시민들이었거든요.
우리 서초동 촛불 수백만의 시민들이 북한 지령을 따랐나요? 나 궁금해서 그래. 그리고 동혁씨, 저는 북한의 지령을 따른 적이 없어요. 저는 북한에 가서 살라 그래도 안 살아요. 불편해서. 아니, 공수처는 그 뜨거웠던 2019년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여의도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치면서 그 당시에 국회를 압박한 효과로 민주당이 123석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연합을 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북한 지령대로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장동혁 같은 애들 시민들한테 고소당해요. 그러면 지금 국힘당의 초선들까지 지금 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있으면 뭐 대표적으로 국힘당 초선 비례부터 해갖고 이제 장동혁이 저렇게 구구를 향해서 나가니까 장동혁이는 지금 사과를 하냐 안 하냐 이제는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장동혁 내란 정당의 당대표는 내란에 대한 사과 시한은 12월 3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장동혁이가 언제 저는 날아갈 거라고 보면요. 제가 정치를 이렇게 보면요. 국힘당의 여러분들 최고의 브레인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해요? 국힘당의 최고 정치 브레인은 어디냐면 조선일보예요. 장동혁이는 조중동이 조선일보가 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예견을 좀 해드리면 내년 1, 2월에 장동혁이 땅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터뜨릴 가능성이 커요. 왜?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윤석열과 단절하고 김건희랑 단절하고 내란에 대해서 사죄하고 한동훈을 미는 애들이거든요. 한동훈과 새로운 보수들을 규합해서 다시 지네가 정권을 잡게 하는 게 조중동의 바람이에요. 누가 봐도 극우와 손잡고 가는 정치는 사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중동이 요즘은 엄청나게 국힘당을 때립니다. 올해도 내란 정당의 국힘당의 내란 사과는 없었다. 조중동의 논설이에요. 그럼 조중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엄청난 공작을 하는 정당 아닙니까? 엄청난 공작과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장동혁이는 날라가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결국은 원내대표인 송원석이가 제일 먼저 배신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십시오. 정치는요. 장동혁이가 저렇게 원사이드하게 지가 극우랑 연대를 하면요. TK의 지역구나 이쪽에 갖고 있는 송원석이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장동혁이랑 절연을 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보시면 뭐 비대위원장의 황우여, 김종인 뭐 이런 애들 안 된다고 파이어. 또 비대위원장 황우여, 뭐 김종인 뭐 지네끼리 또 물망에 오른다 연병들 하겠죠. 진짜 보세요. 조만간 송원석이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장동혁이 혼자 버틸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이는 구구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동혁과 김민수가 둘이 버티고 나머지들은 이제 한번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 시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세훈이가 과연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장인 나경원에 의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이가 컷오프 되냐 안 되냐 이게 관건이에요. 장동혁이 갖고 절대 선거 안 치릅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진영 대 진영의 어떤 전면전의 양상인데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무슨 전국 단위 선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그 정당의 뿌리거든요. 뿌리. 국회의원들이야 300명이야 국회에서 활동하지만 그 지역에 어느 사람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 시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뿌리들인데 얘네들 절대 장동혁 같은 그구들한테 내주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뭐래? 왜냐면 조중동이 지금 배후에서 벌써 작업 다 들어갔잖아요. 장동혁 거 아마 결국은 뭐 하나 터질 거예요. 장동혁 거 뭐 터지면 이제 사퇴론 확산되고 그러면 지도부 총사퇴 나오고 그렇게 돌아가요 정치가. 저쪽에 여의도 정치연구소는 사실 바지거든요. 진짜 브레인은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 출신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신동욱이나 박정훈 이런 애들 전부 조선일보 출신이잖아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계엄 1주년이었잖아요. 가장 웃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어제 12월 3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윤석열의 서면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내 말 들어봐. 나 어제 빵 터지게 한 게 요미우리 신문이 구속돼 있는 윤석열에게 서면 인터뷰를 했어.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한일 관계 발전 매우 중요하다. 저 새끼 아직도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아니 인터뷰할 수는 있는데 한일 관계 발전이 매우 중요하대. 그리고 지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는 거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받을 새끼가 일본 언론에다 한일 관계 발전이 매우 중요하대. 그래갖고 전현이랑 저놈은 지네들이 아무 15년 때리든 무기징역 때리든 뭐 사형을 때리든 얼마 안 살고 나올 줄 아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응? 진짜 좀 있으면 우리 나갈 건데 뭐 이런 생각 갖는 것 같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그런 생각할까봐 4일 연속 내란 청산 끝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 오늘 방송의 말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딴 건 없어요. 그냥 국힘당이 너무 싫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되고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본인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민주당 어떤 지네들이 전사로 변하고 야 그리고 이 바닥에도 새끼들아 갑자기 유튜브 1, 2년 전에 만들고 이재명 지킨다고 따라다녔던 놈들 좀 아래 위도 좀 선후배도 없냐 이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너희들이 새끼들아 정치에 무관심할 때 물대포 맞아가면서 이 새끼들아 민주당 지킨 사람들을 그따위로 수박몰이라고 그러자 이런 놈들아. 좀 정신들 좀 차리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늘 얘기하지만 쟤네들이 욕하는 곳이 본진입니다. 아시겠죠? 쟤네들이 욕하는 곳이 민주당의 본진이에요. 쟤네들은 끊임없이 본진을 치고 싶어요. 쟤네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내가 오늘 보니까 1인 1표제 법원에다가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를 가처분 신청한 그 소송에 소송인단이 보니까 900 몇 명이더라고요. 저 갈라치기 새끼들 다 모아야지 900명 정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네들 다 모여도 900명 정도 되는구나. 지금 이번에 1인 1표제 거의 80 몇 프로 찬성했던 투표자만 20몇만 명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1인 1표제 통과시키라고 하면서 거의 90% 가까이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한 사람만 한 27만 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1000대 27만 여러분들이 본진 얘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정청래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보기 싫은 유튜버들을 굳이 그 방송 보면서 열내지 마시고, 그리고 제 방송 들어와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 어? 그냥 보기 싫은 무관심이 최고인 거예요. 본질은 끄떡없이 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조선일보와 국힘당이 제일 죽이고 싶도록 싫어하는, 반드시 정청래 대표 지키고, 내년에 다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개파 없는 총선도 공천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지? 뭐하러 그런 거 보면서 열내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